어떠세요? There once was a ship that put to sea, and the name of the ship was the Bulliarty. The winds blew hard, her bow dipped down. Oh, blow 이런 me, 얘기를 해도 belly 되나 boys, 모르겠는데. blow. 이거 혹시 썩은 거 있어 갈 거야? 보면서 이게만 밖에서 나온 거. 오늘은 파주로 갑니다. 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목소리를 잠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작가 관찰일지에 관심을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팬 한 분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팬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은 처음이네요. 그래서 첫 팬분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토대로 오늘은 조금만 더 길게 편집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작가 관찰일지라는 콘텐츠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가 관찰일지를 꾸준히 봐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유명하거나 베스트에 오른 작가님보다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님들 위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냐면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나오잖아요. 다른 유명하신 작가님들은 다른 좋은 콘텐츠에 출연할 기회가 많으시니까 관찰일지라는 콘텐츠에는 상대적으로 본인을 알릴 기회가 적으신 작가님들 위주로 촬영을 하고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작가님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주 부곡리에서 만나뵐 작가님은 제일기획이라는 대기업에 약 9년간 다니다가 퇴사하고 김치공장에 들어간 김원재님의 이야기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도미솔 식품 김원재라고 하고요. 최근에 김치공장 블루스라는 공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쓴 책을 냈습니다.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서 일한 지는 2021년도에 이직해와서 이제 만 2년을 꼬박 채웠습니다. 사실 지금은 깻잎을 저는 따고 작가님께서 대기업 생활에 좀 회의감을 느끼고 작은 김치 공장에서 힐링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작가님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마음에 예쁜 작가님 깻잎을 따야 방문했는데요. 되는데. 가자마자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 김치 공장은 작가님의 부모님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 국내 소규모 김치 공장 중에서는 제일 큰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네. 낙하산으로 부사장으로 꽂힌 거죠. 작가님께서는 이 사실을 굉장히 부끄러워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 기분은 알 것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부사장이라고 할 때 너무 민망하고 무슨 아침 드라마에서 그 나쁜 사람들이 꼭 사장 딸이어서 부사장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낙하산을 크게 하나 등에 매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반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수행기사님께서도 깻잎을 따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장님. 수행 기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습니까? 저는 대표님 이제 모시고 이제 수행도 하면서 기사하면서 운전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것저것 중에 깻잎 따는 것도 포함된 건가요? 예, 이것도 필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몰랐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희 수행기사님은 또 군인 출신이셔가지고 원래 중대장님이셨잖아요. 예. 나 중대장은 여러분에게 실망했다. 그 중대장님이셔서 나 중대장은 깻잎을 사수한다. 저는 8군단 특공대에서도 있었고 수방사 예하부대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역하기 전에는 구사단 백마부대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8군단에 몇 년도에 계셨어요? 8군단이면 그때 당시 2003년에 있었습니다. 왜요? 겹치세요? 아니요, 저는 그 8군단 밑에 23사단이라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2013년에 근무했었어요. 작가님이 깻잎을 엄청 열심히 따고 그렇습니다. 계시죠? 저는 진짜 땀으로 온몸이 어, 범벅이 근데 됐었어요 이때. 역시 그래서 감초의 약간 생명력이- 언제까지 이렇게 밖에 있어야 하나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까지 따시는 거예요, 작가님? 실제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실제로. 아마 한 30분 내로는 마무리하시고 들어가실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네. 드디어 공장에 왔습니다. 내일 당장 일요일 방송인데 방송 홈쇼핑 방송에서 쓸 이미지가
심의 승인을 못 받아서 빨리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여기가 작가님 책상인데요. 아, 보시면 일이 많이 바쁘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자리가 더럽다고 해서 저희 현장이 더러운 건 아니고 제가 더러운 겁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안 바쁘신 건 아닙니다. 왜 수정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지금 이렇게 수정을 하라고 연락이 와서 아주 슬픈 상황입니다. 솔직히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둘러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공장을. 김치를 생산하는 내부를 보여주신다고 해요. 제가 이거 촬영할 때 이거 하고 아, 들어가기 전에는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런 것도 제가 소독을 발견할 하고 때마다 소독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소독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머리카락 제거하는 끈끈인데 이쪽으로 네, 두발 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요. 다들 더운데 너무 고생하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에는 그나마 좀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겨울에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름에는 차라리 여기 안에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시원해서. 근데 작가님께서는 왜 김치를 직접 담그시지는 않는지 여쭤봤어요. 그렇죠. 작년까지는 이제 생산 현장에서 같이 포장도 하고 포기도 싸고 그랬었는데 올해에는 이제 조금 또 관리자 업무도 배우고 있어서 지금은 주로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공정이 어떻게 굴러가나 큰 그림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일 해보셨을 때 네. 그 생산하시는 거랑 관리하시는 거 어느 게 더 힘드세요? 당연히 관리하는 게 100배 힘들어요. 또 예를 들면 저희가 하루에 택배가 최소 3,000개 정도는 나가는데 그러면 그 3,000개에 각각의 김치 주문 받은 것들이 빠지는 거 없이 다 나가도록 생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엄청 머리가 아프고 진이 빠지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보다 육체적으로 덜 힘들 수 있는 대기업을 나눈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마지막 회사 연차가 이제 차장되는 해였는데 사실 차장이 되고 나면 그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회사에서 계속 있으면서 그 팀장이나 더 높이 올라가려는 경쟁을 해야 할지 아니면은 뭔가 분야를 틀어서 또 새로운 커리어를 쌓아가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때 그 선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맨날 어차피 회사에 남아서 다른 회사 잘 되는 고민하면서 야근하는 건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아차 싶더라고요. 어쨌거나 김치는 다들 사양산업이라고 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와서 김치 공장에 또 뭔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정작 김치 공장 김치 공장 딸내미인 저는 아무 생각 안 하고 다른 곳에서 뭐 김치 시즈닝이라든가 재미있는 제품들을 만드는 걸 보면서 여기에 내가 할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말뜻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관찰일지를 거의 하루만 해요. 하루 한 6시간 정도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이렇게 내보내는데 작가님께서 주말에 근로자분들에게 밥을 이렇게 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양고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이런 양고기는 우리 한국에서 마트에서 보기 어려운데 여기는 워낙 네팔 사람, 뭐 양고기 좋아하는 나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이런 양고기를 파는데 거기까지 가서 사오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신나서 촬영을 갔거든요. 약간 뭔가 좋은 그림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우와, 어떤 대박 느낌이냐면 이렇게 딱 노을이 질 때 맥주 한 캔씩 들고 고기 한 점씩 먹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엔딩으로 쓰면 되겠다 해가지고 일렬로 다 앉아있고 맥주 한 캔씩 들고 딱 밥 먹을 때 제가 이렇게 딱 뭔지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하려 했는데 한번 보세요. 구워주기로 한 재료가 삼겹살, 양고기래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양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먹어봤는데 대박이죠.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부엌가도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뭐라고? 다 올려보냈다고요?
이게 오늘 원래 우리 생산팀장님 계획은 7시까지 좀 물건 만들 걸 좀 더 만들고 나서 7시에 밥을 먹는다고 해서 그 말에 찰싹같이 믿었는데 생산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이렇게 된 거 조금 일찍 보내고 청소에 더 신경을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제가 마트 갔다 오는 동안 기숙사 친구들이 모두 밥을 먹어버렸답니다. 하지만 이왕 온 김에 열심히 찍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됐어요. 그렇죠? 네. 애들 미안한데? 그리고 주말에 근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외국인 분들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주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오히려 주말 근무를 더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좀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뭐 약간 그런 마음에 조금의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그냥 한 입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걸린다고. 그런데 제가 이걸 편집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남은 오늘 좋은데 놀러 조금 가나 길게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멀리서도 좀 보실 수 있게 좀 그런데 보면 만약에 1초 2초만 나왔다 사라지면 멀리서 이렇게 보실 때 1초 2초 갔다가 또 뒤로 가게 갔다가 1초 2초 갔다가 또 뒤로 가게 갔다 이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시니까 10초 이상은 좀 보실 수 있게 좀 편집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다들 눈치를 보는 거지? 아 더워. 어떠세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원래 이렇게 자주 해주세요? 이건 처음 해줬죠. 예, 맞습니다. 이거. 외국인 분들은 베트남, 없는 얼굴인데 그때 몽골, 떡국 맛있게 중국, 먹을 때는 저 얼굴이 태국 아니었어. 다양한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여기서는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따신 분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해서 그때 피자 시켜줬을 기화를 때 하신 훨씬 분도 맛있게 있다고 먹었어. 합니다.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열심히 일해서 본국에 본인의 집을 지으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계속 야근을 해가지고 다들 엄청 피곤할 거예요. 어제 몇 시 끝났어요? 어제 너는 한 11시? 그래서 다들 지금 너무너무 피곤해. 오늘도 일찍 끝나지가 못해요. 저희는 그리고 교보문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책에 관한 이야기도 짧게 나눠볼게요. 원래 광고회사 다니면서는 워낙 많은 종류의 글을 계속해서 생산해 놔야 됐으니까 제 글을 쓰고 싶다는 욕구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김치공장 와서 맨날 그 키보드에서 멀어지고 배추와 뭐 그런 부속 고춧가루 이런 것들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아, 오늘은 집에 가서 일기 좀 쓰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바빠서 한 줄도 못 쓰던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 시간이 많아지니까 지금이다 싶어서 막 그냥 써내려갔던 것 같아요. 꿈은 항상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목표를 갖고 앞으로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그 저희 공장에 이제 여사님들이라고 직원분들이 다들 나이가 많으세요. 뭐 70살이신 분들도 있고 뭐 젊은 분들이 이래봐야 50 이 정도인데 좀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도 편하게 일할 수 있고 또 젊은 사람들도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할 수 있는 김치 공장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려면 어떤 것들을 바꿔야 할까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김치 공장에서 일하는 걸 창피해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냥 공장 일이니까. 근데 김치 공장에서 일하는 게 자부심이 되고 또 여기에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누가 와서 일해도 부끄럽지 않은 공장이 되도록 좀 그런 곳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작가님은 대기업을 다니다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한 김원재 님이었습니다.
김원재 작가님을 응원해주세요. 시청자분들의 응원이 작가님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And the name of 하겠습니다. the ship was the Bully O.T. The winds blew hard, her bow dipped down. Oh, blow me, Billy boys, blow.